종합 비타민의 배신. 안녕하세요. 당연한 상식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험하는 진실탐험대입니다. 약국에 진열된 수십 가지의 영양제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곳에 자리 잡은 종합 비타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손을 뻗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라도 먹으면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이 작은 알약 하나에 우리 몸에 필요한 2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담겨 있다는 믿음. 부족한 영양을 채워 질병을 예방하고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종합 비타민은 현대인의 건강 염려증을 파고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편리한 발명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가족의 건강을 위해 챙겨주는 그 비타민이 햇살 가득한 농장의 과일이 아니라 차가운 화학 공장에서 심지어 검은 석유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만들어진 합성 비타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탐험할 진실은 우리가 믿어온 종합 비타민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탐험입니다. 당신의 비타민은 어디에서 왔는가?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가장 유명한 비타민 C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C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오렌지, 레몬 같은 상큼한 과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비타민 C 영양제는 이 과일들을 얼마나 압축해서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입니다. 시중 대부분의 비타민 C 영양제에 표기된 성분명은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이는 자연의 비타민 C와 분자 구조가 동일한 화학 물질이지만 그 원료는 과일이 아닙니다. 1933년 스위스의 화학자 타데우스 라이히슈타인이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켜 아스코르브산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한 이래 전 세계 비타민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합성 비타민 C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키거나 심지어 석유의 원료인 아세톤을 촉매로 사용하는 화학적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B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가공할 때 나오는 끈적한 검은 액체 콜타르를 원료로 만들기도 하죠. 즉, 우리가 영양소라고 믿고 먹는 것의 상당수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의 물질을 복제하여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낸 화학 물질인 셈입니다. 분자 구조가 같으면 똑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합성 비타민의 가장 큰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자물쇠라고 하고 비타민을 열쇠라고 해보죠. 자연식품 속 천연 비타민은 효소, 조효소, 각종 파이토케미컬 등 수많은 보조인자들과 완벽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이 보조인자들이 열쇠의 정교한 홈 역할을 하여 우리 몸이라는 자물쇠를 완벽하게 열고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합성 비타민은 어떤가요? 이 모든 보조인자들이 화학적 정제 과정에서 모두 제거된 채 딱 비타민 분자 하나만 외롭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마스터키의 모양만 어설프게 복사한 가짜 열쇠와 같습니다. 자물쇠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자물쇠에 박혀 진짜 마스터키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탐험입니다. 먹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흡수되어 사용되지 않으면 그저 비싼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합성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에 비해 생체 이용률, 즉 흡수되고 활용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의 왕으로 불리는 비타민 E의 경우 천연식품에 존재하는 형태는 오직 D알파 토코페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석유 화학 공정으로 만들어진 합성 비타민 E, 즉 DL-알파 토코페롤은 구조는 비슷하지만 모양이 다른 8가지의 이성질체 혼합물입니다. 이 중 우리 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D알파 토코페롤 형태뿐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고 나서 소변색이 유난히 형광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는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이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더 많은 비타민이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변을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흡수율이 낮으니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메가도스 요법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이 잘 안 붙는다고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과다 섭취 시 심각한 톡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과잉은 만성 피로, 탈모, 두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간을 손상시키며 임산부의 경우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입니다. 비타민 D 과잉은 혈중 칼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하고 신장에 칼슘이 쌓여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라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알약이 순수한 비타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비타민은 알약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알약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많은 불청객들, 즉 화학 첨가물들 때문입니다. 가루 형태의 비타민이 습기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산화규소를 넣습니다. 우리가 김봉지 속에서 흔히 보는 먹지 마시오 라고 쓰인 실리카겔의 주성분입니다. 가루가 기계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넣고 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예쁜 색을 내기 위해 타르 색소를 넣습니다. 우리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이 모든 화학 첨가물 칵테일을 함께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비타민을 버려야 할까요? 진실탐험대는 극단적인 해결책 대신 여러분이 똑똑한 탐험가가 되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원칙 탐험대원의 지혜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고의 영양제는 진짜 음식 홀푸드입니다. 자연의 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수만 가지의 파이토케미컬과 보조인자들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합성 비타민 알약이 이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소리 하나만 흉내내는 것이라면 진짜 음식은 완벽한 화음을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알약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부족한 것만 선택하고 집중하세요. 무턱대고 20가지 성분이 든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은 우리 집에 어떤 가구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가구점에 가서 세트 상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 검사 등을 통해 나에게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성분만 단일 영양제로,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원료의 제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꼭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자연 유래와 원료를 확인하세요. 성분표에 단순히 비타민C가 아니라 아세로라 추출물 유래 비타민C처럼 원료가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화학 부영제나 인공 감미료, 착색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탐험을 통해 종합 비타민이라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믹스커피에 숨겨진 설탕과 프림의 끔찍한 진실을 탐험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탐험대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실탐험대였습니다.